훅. 북부 케냐에는 남자가 허락되지 않는 마을이 있습니다. 남편도 아버지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번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백 마일 떨어진 곳에서는 5명의 아내와 200마리의 가축을 가진 남자가 왕처럼 대접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대 부족의 전통이 현대의 혁명과 만나 여성들이 규칙을 새롭게 써나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뉴스에서는 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케냐의 삶은 고대의 리듬과 현대의 분주한 생활이 놀랍도록 융합된 곳입니다. 고층 빌딩이 길거리 시장 옆에 솟아있고 공동체 정신이 모든 손워과 미소 속에서 살아있습니다. 수도 나이로비는 5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매일 아침은 감각을 자극하는 음악과 함께 시작됩니다. 마타투 미니버스가 교통을 헤치며 달리고 거리 음식의 냄새는 직함불에서 온 신선한 농산물과 섞입니다. 그러나 도시를 벗어나면 케냐의 심장인 시골 마을이 펼쳐집니다. 여기서 70%에 가까운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곳의 삶은 땅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작은 농장에서는 커피, 옥수수, 차, 그리고 수쿠마 위키채소가 자라며 집들은 도시 아파트에서 전통적인 마야타울과 지프로 지은 집까지 다양합니다. 특히 마사이 커뮤니티에서는 전통적인 마야타가 많습니다. 여기서 교육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전통입니다. 아이들은 종종 먼 길을 걸어 학교에 가며 신발은 빨갛게 먼지를 묻히고도 배움을 향한 의지를 다집니다. 케냐 사람들의 85%가 기독교인으로 일요일 예배는 활기차며 우갈리 옥수수 가루로 만든 음식은 사람들을 식탁에 모이게 만듭니다. 밤이 되면 나이로비는 불빛으로 가득 차고 시골은 조용한 하늘 아래에서 잠을 잡니다. 그렇다면 전통이 빠르게 변하는 세상과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해답은 케냐의 시라 2개 부족에 있습니다. 케냐는 나시 2개 이상의 부족으로 이루어진 문화의 만화경입니다. 각 부족은 고유한 멜로디로 이 나라의 정체성을 만들어 갑니다. 먼저 마사이부터 살펴봅시다. 붉은 슈카를 두르고 여러 겹의 비드워크 장신구를 장식한 마사이 사람들은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사바나를 걷습니다. 마사이에게 가축은 신성한 존재입니다. 그들에게 가축은 단순한 가축이 아니라 재산이자 음식, 의식과 행사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유명한 아두무 춤, 즉 뛰는 춤을 본 적이 있나요? 이 춤은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힘과 당열을 축하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사이 마을을 방문하면 매우 독특한 재료로 만든 집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 집들은 소똥을 주재료로 하여 만들어집니다. 이 집을 앵캉으라고 부르며 소똥, 진을, 가지를 섞어 만든 자연 재료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재료는 해충을 쫓아내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유지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케냐의 문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케냐에서 가장 큰 민족인 기쿠유는 기업가 정신과 정치적 영향력으로 유명합니다. 케냐의 첫 번째 대통령인 조모 케냐타도 기쿠유 출신이었습니다. 그들의 농업 전문성과 공동체 조직은 케냐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서쪽 빅토리아 호수 근처에 살고 있는 루오족은 음악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들의 구슬 전통은 세대 간의 지혜를 이어갑니다. 예술가, 학자, 정치 지도자를 배출한 루오족은 문화가 말하고 노래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리고 케냐의 해안에는 아랍과 아프리카 세계가 섞인 아름다운 스와힐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필라우 음식은 클로브와 카다몬의 향기로 가득합니다. 그들의 산호석집은 수세기 동안의 해양 무역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언어인 스와힐리는 지금 2억 명 이상이 사용하는 아프리카의 공용어입니다. 그렇다면 한 마을에서 여성이 남자 없이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루어냈을까요? 여기서 이야기할 마을은 남자가 없다는 사실로 유명합니다. 잠시 후 여러분께 10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벨을 켜주시면 새로운 영상과 재미있는 콘텐츠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대신 더 좋은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약속드릴게요. 북부 케냐에 숨겨진 우모자 마을은 단순한 마을이 아닙니다. 이곳은 사회적 규범에 도전하는 혁명적인 안전지대입니다. 1990년에 강제 결혼과 가정폭력을 피해 탈출한 삼부르 여성들에 의해 세운 이 마을의 이름은 스와힐리어로 당열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이 마을은 여성들과 그들의 자녀만이 살고 있습니다. 남자는 이 마을에 살 수 없으며 그곳은 여성들이 두려움 없이 독립성과 존엄성을 되찾을 수 있는 안식처입니다. 이곳에서 여성들은 가장 실질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되찾았습니다. 그들은 집을 짓고 자녀를 교육하며 번창하는 공예 경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의 화려한 비드워크비즈, 공예품은 문화적인 의미가 담겨 있으며 지역 시장과 온라인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이 수익은 공동체 전체의 의료, 교육, 그리고 식량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우모자가 특별한 점은 남자가 금지된 것뿐만 아니라 이 마을이 남자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하느냐에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은 존경, 공감, 그리고 자립의 가치를 배웁니다. 많은 여성들이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세상에서 우모자는 드물게도 두려움 없이 자유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우모자가 성 역할의 규칙을 다시 쓴다면 케냐의 다른 전통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한 남자가 5명의 아내를 두는 문화에서는 사랑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케냐의 그레이트 리프트 밸리에서 마사이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위, 힘, 생존의 상징입니다. 서구의 전통과 달리 마사이 남자들은 여러 아내를 둘 수 있습니다. 마사이 문화에서 가축은 삶의 기반이 되며 한 남자가 여러 아내를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은 그의 가축 수에 달려 있습니다. 가축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며 결혼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번영의 상징입니다. 2025년 현재 케냐의 가축 수는 1,100만 마리를 넘으며 마사이 사람들 사이에서 소는 여전히 약속의 통화로 사용됩니다. 결혼 지참금은 현금이 아니라 소로 지불되며 이는 가족 간의 단합을 의미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마사이 아내들이 협력하여 아이들을 기르고 가정을 관리하며 일상생활을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호 존중과 팀워크로 이루어진 시스템으로 단기적인 로맨스가 아니라 장기적인 안정성을 위한 시스템입니다. 이런 형태의 가족 생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여러분에게는 몇 명의 아내가 적당한가요? 아래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사랑이 가족을 형성할 수 있지만 그들을 모이게 만드는 것은 음식입니다. 이제 케냐에서 가장 사랑받는 음식들의 숨겨진 의미를 알아봅니다. 케냐의 요리는 그 자체로 맛있는 모험입니다. 400여 개가 넘는 민족이 모여있는 케냐의 식탁은 부족의 전통, 스와힐리 해안의 향신료, 식민지 시대의 영향이 잘 어우러진 풍성한 맛을 자랑합니다. 케냐 음식의 중심에는 우갈리가 있습니다. 우갈리는 단단한 옥수수 가루 반죽을 증기로 쪄내며 자주 수쿠마 위키콜라드 그린, 구운 염소고기, 매운 틸라피아와 함께 제공됩니다. 간단하지만 케냐 주방의 핵심적인 존재입니다. 해안 지역에서는 스와힐리 향신료가 중심이 됩니다. 향신료가 가득한 팔라와밥 요리와 비리아니 고기와 쌀의 풍성한 조합은 수세기 동안 이어진 문화 교류를 반영합니다. 모임과 같은 해안 도시들에서는 해산물이 풍부합니다. 그곳에서는 구운 사우나, 코코넛 커리에 조리된 붉은 농어가 인기 있는 요리입니다. 그리고 비아지, 카라이 튀긴 감자칩는 강황에 입혀져 시장의 분주한 분위기를 더욱 맛있게 만듭니다. 케냐의 아침은 특별한 이벤트입니다. 만다지 튀긴 도넛, 마음리 향신료가 들어간 코코넛 도넛, 그리고 차이는 일반적인 선택입니다. 차 문화는 케냐에서 매우 강하며 차는 사람들과 교류하거나 긴 하루를 마친 후 휴식을 취할 때 즐겨 마시는 음료입니다. 사실 케냐는 세계에서 차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 중 하나로 매년 5억 7천만 킬로그램 이상의 차를 생산합니다. 달콤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 코코넛 캔디나 신선한 사탕수수 주스는 꼭 시도해볼 만한 간식입니다. 현지 사탕수수 주스 판매상들은 케냐의 햇볕 속에서 당신을 시원하게 해줄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마법은 여기에 있습니다. 식사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식사는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관계를 강화하는 시간입니다. 방문객들은 종종 이 공동체적인 순간들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에 감동한다고 말합니다. 캐나다에서 온 한 방문객은 가족 식사에 초대받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식만이 인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 식사가 모든 사람을 하나로 모은다는 점에서 특별함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음식을 먼저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바다에서 구운 농어,
아니면 별빛 아래 전통적인 우갈리 한 접시, 댓글을 남겨주세요. 우리 함께 음식을 이야기해 봅시다. 음식이 영혼을 노리셋 하는 동안 공동체는 생존을 위해 물에 의존합니다. 문화의 생명선이 마르기 시작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계속 지켜봐 주세요. 빅토리아 호수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호수이자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담수호입니다.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세 나라가 공유하는 이 방대한 물은 단순한 지리적 표지가 아니라 매일 이를 의지하는 4천만 명 이상에게 생명줄이 됩니다. 케냐의 서부 국경을 따라 빅토리아 호수는 생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키수무와 같은 마을에서는 신선한 물고기와 젖은 나무 냄새가 공기를 채웁니다. 붉고 파란색으로 칠해진 보트들이 해안을 따라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활기는 이른 아침부터 시작됩니다. 어부들은 나일, 퍼치와 틸라피아를 잡아 돌아오며 이 지역 산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물고기들이 케냐 경제에 매년 1억 달러 이상을 기여합니다. 그러나 어업은 단순한 상업 활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대를 넘어 전달되는 유산입니다. 호수 주변의 활기찬 시장에서는 여성들이 구운 물고기부터 잘 익은 망고까지 다양한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호수의 큰 도시인 키수무는 문화적인 중심지로 수세기 동안 호숫가에 살아온 루오족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루오족은 이야기, 전통, 음악, 그리고 축제나 공동체 모임에서 공연되는 생동감 넘치는 춤으로 유명합니다. 이들 행사는 단순한 축하의 순간이 아니라 문화의 보존과 당열을 위한 시간입니다. 빅토리아 호수는 농업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호수의 물은 사탕수수, 쌀, 채소를 기르는 데 사용되며 사람의 몸과 경제를 모두 먹여 살립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자원은 점점 더 많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오염, 외래종, 과잉 어획 등이 생태계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물난초가 호수 일부를 막고 있어 항해가 어려워지고 해양 생물에게도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 주도의 청소 활동부터 국제적인 지속 가능성 프로젝트까지 이 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온 한 여행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출 때 어부들을 지켜보는 것은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어떤 것의 일부가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물, 촌, 일, 문화가 모두 연결되어 있었죠. 신앙은 케냐의 심장박동과도 같습니다. 그것은 일상생활을 형성하고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영적 연결감을 제공합니다. 케냐의 종교적 다양성은 그 문화의 풍부함을 반영하며 다양한 신앙을 가진 공동체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케냐 사람들의 약 85%는 기독교를 신앙합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부터 오순절 운동까지 다양한 종파가 존재합니다. 일요일이면 거리에는 복음 성가의 소리가 가득하고 교회는 색깔, 춤, 찬양으로 넘쳐납니다. 이러한 공간은 단순히 성스러운 장소가 아니라 학교, 결혼식, 심지어 정치적 논의도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해안 지역에서는 이슬람 전통이 기도 소리로 울려 퍼집니다. 특히 몬바사와 라무와 같은 마을에서는 인구의 약 11%가 이슬람을 믿습니다. 나이로비의 역사적인 자미아 모스크는 이슬람 건축과 공동체 정신을 상징하는 아름다운 건축물입니다. 라마단 기간 동안 해안 도시의 거리는 축제 분위기로 가득 차며 이들은 모두가 함께 나누는 음식과 기쁨으로 축하됩니다. 시골 지역에서는 전통적인 아프리카 영성이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조상 숭배, 신성한 의식, 그리고 춤은 사람들을 땅과 그리고 그들보다 앞서온 이들과 연결시켜 줍니다. 이러한 전통은 주류 종교들과 공존하며 존중을 바탕으로 한 독특한 영적 혼합을 만들어냅니다. 케냐의 영적 풍경은 또한 힌두교, 불교 및 기타 소수 종교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케냐의 풍부한 다문화성을 반영합니다. 차이를 넘어 상호 존중과 단합이 규칙이 됩니다. 이러한 영적 뿌리가 케냐의 창의적 혁신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비즈 공예에서 거리 예술까지 그 창의력의 여정을 이어가 봅시다. 케냐의 예술과 공예는 그 문화만큼이나 생동감이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장인들은 자신의 유산과 이야기를 작품에 담아내며 전통을 시간의 걸작으로 변모시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술 표현 중 하나는 마사이 비드워크입니다. 마사이 여성들은 세대의 전통을 이어가며 정교하게 비즈를 엮어냅니다.
각 색상과 패턴은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나이, 신분, 부족을 이야기합니다. 케냐의 도시 중심지에서는 현대적인 형태로 창의성이 꽃을 피웁니다. 나이로비에서는 창의성이 현대적인 무대 위로 나아갑니다. 나이로비 국립박물관과 쿠오나 트러스트 아트센터에서는 전통과 현재가 결합된 대담한 현대 미술 작품을 선보입니다. 그리고 밖에서는 도시 자체가 캔버스가 됩니다. 거리 벽화는 사람들의 영혼에 말을 걸며 성평등에서 정치적 정의까지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있습니다. 케냐의 도시 예술가들은 한 벽씩 이야기를 바꾸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의 시장에서는 기텐제와 칸가원단으로 만든 의류, 가정용품, 액세서리가 선보입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대담한 디자인과 깊은 문화적 뿌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나이로비의 마사이 시장이나 몬바사의 비아샤라 거리는 장인들의 보물창고입니다. 조각된 나무 조각상이나 비누돌 피규어, 가죽 샌들, 직조된 바구니 등 이 공예품들은 단순한 기념품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생명줄입니다. 케냐의 장인 노동력의 60% 이상은 여성과 청소년으로 공정거래 프로그램에 의해 윤리적인 급여와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케냐 문화유산부 EN25. 그러나 갤러리와 시장을 넘어서는 곳에는 수세기 동안 여행자들을 매료시킨 거칠고 야생적인 아름다움이 존재합니다. 케냐는 야생이 살아 숨 쉬는 곳으로 지평선이 움직임으로 가득 차고 그 땅 자체가 숨을 쉬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파리는 케냐의 황금빛 평원을 떠올리게 하며 그 말은 옳습니다. 이는 자연의 가장 장관적인 쇼 중 하나인 대이동의 무대입니다. 매년 200만 마리가 넘는 누우, 얼룩말, 그리고 가젤들이 마사이 마라를 가로지르며 더 푸른 풀밭을 향해 위험한 강을 건넙니다. 악어는 숨어있고 사자는 기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은 계속 흐릅니다. 이는 지구상에서 몇 곳만이 비교할 수 있는 강력하고 순수한 생명의 순환입니다. 암보셀리 국립공원에서는 킬리만자로 산에 눈 덮인 실루엣 아래 거대한 코끼리들이 서서히 걸어갑니다. 그들의 느리고 위험 있는 걸음은 이 땅이 고대의 땅임을, 서두르지 않지만 살아있음을 일깨워줍니다. 한편 케냐에서 가장 큰 국립공원인 차보 국립공원은 붉은 먼지로 덮인 코끼리들로 유명하며 1890년대 영국 철도 노동자들을 괴롭힌 전설적인 두 마리의 사자 이야기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빅5를 넘어서 케냐의 하늘은 색으로 폭발합니다. 나쿠루 호수에서는 수천 마리의 플라밍고가 모여 해안선을 분홍색으로 물들입니다. 400종이 넘는 다양한 새들이 있어 새 애호가와 사진작가들에게는 천국과 같은 곳입니다. 케냐의 야생은 육지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케냐의 해양공원. 예를 들어 와타무에서는 또 다른 종류의 모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채로운 산호초와 유쾌한 돌고래, 온화한 바다 거북이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수중 세계는 사바나만큼이나 생동감 넘치며 육지와 바다를 모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완벽한 균형을 제공합니다. 케냐의 야생은 단순한 볼거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유산입니다. 보존 활동은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멸종 위기에 처한 검은 코뿔소와 그래비 얼룩말을 보호하는 활동을 포함합니다. 방문자는 단순히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 보존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거친 야생 속에서도 평화는 존재합니다. 이제 우리는 케냐의 해안에서 평화로운 꿈과 시간을 넘쳐 흐르는 해변을 탐험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동쪽으로 여행을 떠나 하얀 모래 해변과 청록색 바다, 그리고 아프리카, 아랍, 유럽 문화가 어우러진 문화적 모자이크가 있는 천국을 찾습니다. 부드러운 백사장과 푸른 물결, 그리고 수세기 동안의 문화, 융합이 있는 이 해안은 휴식처이자 새로운 발견의 공간입니다. 케냐의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몬바사는 해안의 활기찬 심장입니다. 몬바사의 구시가지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흐릅니다. 좁은 골목길은 산호석 건물 사이를 뚫고 지나며 그들 각자의 나무로 조각된 문들은 아라비아, 페르시아, 인도, 포르투갈 상인들의 이야기를 속삭입니다. 그 중심에는 16세기에 지어진 포트 예수가 있으며 이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정복과 방어 그리고 깊은 유산을 상징합니다. 여기에서의 삶은 바다와 함께 움직입니다. 세일이 달린 다우보트는 수백 년 전과 같은 방식으로 이 물을 항해합니다.
해안 마을에서는 낚시와 무역이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오는 전통입니다. 평화를 찾고 싶은 사람들에게 디아니 비치는 완벽한 장소입니다. 아프리카 최고의 해변으로 선정된 이곳은 수정처럼 맑은 물과 흔들리는 야자수,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평온함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멈춘 듯한 곳을 원한다면 라무섬이 바로 그 문을 열어줍니다. 자동차는 없고 오직 당나귀가 끄는 수레와 등불로 빛나는 골목, 그리고 스와힐리 예술이 새겨진 집들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곳은 느리게 흐르는 삶, 그리고 공동체가 우선인 곳입니다. 라무 문화 축제는 이 정신을 생동감 있게 만듭니다. 별빛 아래에서 시, 다우보트 경주, 스와힐리 음악을 축하합니다. 식사 또한 마찬가지로 진심을 담아 준비됩니다. 비리아니, 마함리, 그리고 신선한 코코넛 물은 역사와 환대를 담은 해안 요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태양이 인도양에 잠길 때 파도는 말을 대신해 평화를 선사합니다. 이는 돈으로 살 수 없는 평화, 오직 느낄 수 있는 평화입니다. 해안은 영원하지만 내륙에서는 케냐가 미래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알아봅시다. 헬스게이트, 국립공원의 이름을 보고 속지 마세요. 이곳은 케냐에서 가장 놀라운 보물 중 하나입니다. 나이로비에서 북서쪽으로 90km 떨어진 이 극적인 풍경은 다른 국립공원들과는 다른 점을 제공합니다. 바로 걷거나 자전거로 탐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울타리도, 사파리 차량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과 지구, 그리고 야생입니다. 거대한 석회암 절벽은 마치 고대의 수호신처럼 구불구불한 길과 거친 협곡 위로 솟아 있습니다. 이 공원의 보석, 헬스게이트 협곡은 깊은 땅속으로 파고들며 하이커들을 그 그림자 속 길로 이끕니다. 이 지역은 다른 세상처럼 느껴지며 땅에서 나는 증기와 공기에서 나는 황의 냄새는 그 생동감을 더욱 강조합니다. 이는 지구가 얼마나 살아있는지를 일깨워주는 장소입니다. 여기에서 당신은 얼룩말, 가젤, 기린을 지나칠 수 있고 아카시아 나무 속을 뛰어다니는 버벳 원숭이를 구경할 수도 있습니다. 100종 이상의 새들, 특히 인상적인 베로로의 독수리와 화려한 벌새들이 하늘을 장식합니다. 하늘도 땅 못지않게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헬스게이트가 다른 곳과 차별화되는 진정한 이유는 청정에너지 혁신에 있습니다. 이곳의 땅 아래에는 화산열이 존재하며 케냐는 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원 내에 위치한 올카리아 지열발전소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지열발전소 중 하나로 케냐의 전력망에 지속가능한 전기를 공급하며 2030년까지 100% 재생 가능 에너지로 나아가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연과 기술이 나란히 존재할 수 있다는 증거이며 모험과 지속 가능성이 함께 번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는 헬스게이트의 증기와 돌을 뒤로하고 케냐의 도심으로 가볼 것입니다. 케냐의 번화한 수도인 나이로비는 대조적인 도시입니다. 전통과 현대성이 어우러진 활기찬 곳으로 10,000명이 넘는 인구를 자랑합니다. 이 도시는 케냐의 경제, 문화, 혁신의 중심지입니다. 나이로비에서의 아침은 감각적인 폭발입니다. 도로는 케냐의 상징적인 미니버스인 마타투들로 가득합니다. 이 차량들은 그래피티와 음악으로 꾸며져 있으며 그 자체가 문화적인 상징입니다. 출퇴근길에 도시의 역동적인 에너지가 드러납니다. 하늘을 바라보면 케냐 국제 컨벤션 센터와 다른 고층 건물들이 하늘을 찌릅니다. 이는 케냐 경제의 성장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길거리에서는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지캄부라와 같은 곳에서는 동네 시장에서 판매자들이 가격을 외치고 구운 옥수수의 냄새가 공기를 채우며 사람들은 전문가처럼 옷 더미 속에서 원하는 것을 찾습니다. 이곳은 빠르고 시끄럽고 살아있습니다. 나이로비의 매력은 그 대조에 있습니다. 이곳은 마사이 장인이 만든 보석을 판매하는 곳에서 핀테크 스타트업 사무실까지 단 몇 걸음 거리에 있습니다. 길거리 카페에서는 어르신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실리콘 사반에선 젊은 코더들이 밤늦게까지 작업합니다. 나이로비는 케냐의 경제 심장입니다. 국제회의, 기술 허브인 실리콘 사바나, 케냐의 풍부한 유산을 자랑하는 문화 축제들이 이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케냐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디지털 돈부터 지속 가능한 도시까지 그 미래를 쉐이핑하는 비전은 무엇일까요?
케냐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대담한 비전과 기술 기반 사고를 바탕으로 이 동아프리카 국가는 몇몇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서 전통과 혁신을 결합하는 데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실리콘 사바나로 알려진 케냐는 아프리카 기술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 선두에 서 있는 것은 엠페사라는 혁신적인 모바일 금융 플랫폼입니다. 2025년 현재 케냐인의 70% 이상이 모바일 결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디지털 금융 모델 중 하나로 필요에서 출발해 창의성으로 발전한 결과입니다. 농업은 여전히 케냐 경제의 기초입니다. 케냐는 세계에서 찹커피, 신선한 꽃의 주요 수출국입니다. 케리초와 나이바샤와 같은 지역에서는 고품질의 제품들이 전 세계 시장에 공급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냐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다양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혁신은 농장을 넘어섭니다. 케냐는 현재 약 90%의 전력을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생산하고 있으며 이는 지열 에너지와 아프리카 최대의 풍력 발전소인 터카나 덕분입니다. 이는 케냐가 기후변화에 강한 리더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관광 산업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마사이 마라의 전설적인 이동부터 라무의 변치 않는 매력까지 매년 수백만 명이 케냐를 방문하며 GDP와 국제적인 인지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발전의 중심에는 정부의 미션 2온 30부 계획이 있습니다. 이 야심찬 로드맵은 케냐를 중간소득 국가로 변모시키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인프라, 의료,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표준 게이지, 철도와 같은 프로젝트는 이미 교통을 현대화시켰으며 나이로비와 몬바사 간 이동 시간을 단축시키고 무역과 연결성을 개선했습니다. 물론 도전 과제도 존재합니다. 실업, 기후변화, 불평등 등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케냐의 가장 큰 자원은 사람들입니다. 끈기 있고 자원이 풍부하며 준비된 사람들이 바로 그 주역들입니다. 오늘의 영상을 즐기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이 콘텐츠도 마음에 드실 거예요. 채널에서 다루어 봤으면 하는 나라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